설마 했던 호르무즈의 봉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2주라는 시한을 준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틀 만에 이란에 직접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분쟁이 점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는데 여기서 이란이 멈출지 실제로 실행에 나설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먼저 지난 금요일장 시장 상황 복귀해보면서 오늘장 열리기 전에 주의할 부분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아직까지 미국의 중동전쟁 참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투자자들도 주말을 앞두고 대부분 관망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 홀로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08% 소폭 오른 가운데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2%, 0.51% 빠졌습니다. 또 특히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주가 대부분 약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대만 등 동맹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휘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최근 반도체 종목 주가 상승세의 발판 역할을 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요. 이 소식에 엔비디아가 1% 넘게 하락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나홀로 상승했는데요. 애플이 퍼플렉시티 AI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AI 시장에 반격을 가할 것으로 기대되자 금요일장에서 2% 넘게 뛰었습니다. 시총 6위부터다 보면 테슬라는 호재와 악재가 맞물리면서 강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이에 대해서 텍사스 주의회 민주당 의원이 테슬라 로보택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서비스 출범 시기를 9월달로 연기하라고 주장한 것이 주가 상승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편 브로드컴은 반도체 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덩달아 0.5%, 0.27% 빠졌고요. 메타는 2%에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 분열이 나오는 것도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를 키웠습니다. 연준 안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가 당장 다음 달 회의부터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통화 완화에 나설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시장은 상승폭을 키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곧바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또 월가에서 월러의 발언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는데요. 월가는 월러 의사가 내년 5월 연준 의장 지명을 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비둘기파적인 통화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나올 지표가 중요하게 될 텐데 일단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공개된 6월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로 나오면서 전달과 같게 나왔지만 예상치보다는 나빴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 주문 지수가 또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고용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물가 압력을 보여주는 하위 지수들은 모두 하락한 것인데요. 구매 가격 지수가 59.8에서 41.4로 내려왔고요. 또 수출 가격 지수도 역시 큰 폭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지표가 다른 지표들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제로 관세 요가가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나온 후인 오늘장이겠죠. 일단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과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인데요. 간밤 이란 의회가 이 수송로를 폐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이 조치는 이란 최고안보위원회에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확전과 장기전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외신에서는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가장 유력한 목표물이 중동 지역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란이 미국 영토에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미군 기지를 노릴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핵시설 타격을 넘어서면서 전면 개입에 나서게 될 수 있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이벤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겠죠. 당장 이번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또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또 경제 데이터로는 현지 시간 금요일에 나올 5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핵심입니다. 5월에 나온 CPI와 PPI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월간은 근원 PCE 물가가 전월 대비 0.1% 올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의 말처럼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아직까지 안도하긴 이릅니다. 또 이번 주는 기업 실적에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시간 25일에는 반도체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24일에는 페덱스, 26일에는 나이키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 실적을 통해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등에 대한 동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